치매는 왜 걸려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네. 70대 이정철은 아들 민호의 발길질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서 있던 아내 박정희는 그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남편은 경도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잔돈을 천천히 세고 가끔 약속을 잊기도 했지만 손주를 위해 간식을 사오며 웃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발로 찼습니다. 늙으면 다 짐이 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아들과의 연을 끊겠다고요. 하지만 정희가 아직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3개월 전 가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남편 이정철과 함께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도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 초기예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72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분들 도움이 제일 중요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병원을 나오며 정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구나.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남편을 돌아보며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정희의 하루는 바빠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정철은 대부분 잘 지냈어요. 다만 가끔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정희와 정철은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손주 준우한테 줄 과자를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정철이 지갑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산원이 기다렸어요. 뒤에 손님들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철은 천천히 돈을 세어 건네서요. 계산원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죠? 고맙습니다. 정철이 대답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정철이 과자 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우리 막내 거지? 준우 좋아하겠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 정희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부엌에서 물과 약을 가져왔습니다. 정철에게 건넸어요. 여보, 약 드세요. 정철은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밥을 먹으며 정철이 물었습니다. 민호 요즘 어떻게 지내나? 민호는 아들이었어요. 38살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잘 지내겠죠 뭐. 바쁘다고 통화도 잘 안 하던데. 정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어요. 정철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정희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철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힘내요. 속삭이듯 말하고 불을 껐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철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약이 어디 있지? 정희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약통이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놓아뒀잖아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정철이 머리를 긁으며 웃었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약통을 열어 약을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남편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내가 기억할게요. 여보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정철은 약을 먹었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호야. 잘 지내니? 네.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랑 같이 갈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정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민호 집 가요. 그래, 좋지. 정철이 웃었어요.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민호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수진은 35살이었습니다. 얼굴이 작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인사가 간단했어요. 정희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샐러드였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정철이 국을 떠먹다가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옷에 튀었어요. 아, 정철이 당황해서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눈살을 구겼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희는 민호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여보. 정희가 정철의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요즘 너무 이상하시잖아요. 정희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치매잖아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다며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초기라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약도 먹고 있고.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기 전에 준비해야죠. 집에서 이러시면 우리 생활도 망가져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비라니. 무슨 준비?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식사나 하시죠. 민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더 작게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 수진을 도왔어요. 접시를 닦으며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이상해요. 정희는 수진을 봤어요. 뭐가?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달라져요. 무섭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철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민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불길한 느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희는 정철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정철이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정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보러 갈까요? 준우 보고 싶을 텐데. 그래. 좋지. 정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한테 연락하니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정철이 약을 먹으려다 물을 쏟았습니다. 탁자 위로 물이 흘렀어요. 아이고, 내가 또. 정철이 당황해서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왔어요. 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정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나 점점 못 쓰게 되는 것 같아.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아. 정희는 정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철은 정희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지켜야 했어요. 누구보다도요. 하지만 어떡해요.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져야 할지를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오세요. 아버지도 모시고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식사 자리가 불편했거든요. 민호야, 아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밥만 먹고 가시면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정철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요일에 민호네 가야 해요. 또? 지난번에 갔잖아. 정철이 조금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아들이 오래요. 정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민호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정철이 물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요즘 왜 자꾸 우릴 부르는 걸까? 글쎄요. 효도하려는 건가? 정희는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가 짧았어요. 정희는 며느리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정희와 정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뭐 하는 거야? 일이요. 중요한 거라.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삼겹살 구이와 김치찌개였습니다. 밥 먹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 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정철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기가 접시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 정철이 당황해서 고기를 주우려 했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투야? 사실이잖아요. 요즘 아버지 보면 정말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정철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러고 나서 민호에게 말했어요. 아직은 초기라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약도 먹고 있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 민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치매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엔. 민호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정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정철을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을 도우려고요. 접시를 닦으며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얘기야? 민호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봤습니다. 어떻게? 수진은 거실을 힐끗 보고 나서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꾸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놓쳤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밤마다 통장이랑 서류를 찾아봐요. 제가 물어보면 화를 내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무섭게요. 제가 아는 민호가 아닌 것 같아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혹시? 그때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설거지하고 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속삭임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철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민호는 다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빠 피곤해 하시네. 다음에 또 올게. 정희는 정철을 깨웠습니다. 여보, 가요. 정철이 눈을 떴어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현관으로 나가며 수진이 따라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정희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통장 조심하세요. 정희는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정희는 정철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정철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미안해. 정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여보 잘못 없어요. 민호가 날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 정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냥 두 사람만 살까? 민호한테 신경 안 쓰고. 정철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우리 잘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어요. 정철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달라져요. 통장 조심하세요. 정희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정철의 서류함이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이상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철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잠깐 들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철을 봤어요. 민호가 오늘 온대요. 또 무슨 일인가? 정철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7시쯤 민호가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인사도 없이 거실로 갔어요. 앉으세요. 잠깐만 있을게요. 무슨 일이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 정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수익자 아들 민호.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호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야? 나중을 위해서요.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면 누군가 재산 관리해야 하잖아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아직 아빠는 괜찮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 지금은요. 근데 나중엔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중 얘기는 나중에 해. 엄마, 현실을 봐야죠. 치매는 나아지지 않아요. 점점 나빠져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민호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싫어. 이런 건 필요 없어. 정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니? 아빠 재산을 내가 왜 관리해? 나중을 위해서라고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정철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소리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싸워? 정희는 서류를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그냥 들렀어요. 민호는 정철을 보더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정철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철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중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 치매 때문에. 민호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실이잖아요. 아버지 점점 못하실 거잖아요. 정철은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빠가 쓸모없어지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쓸모없지 않아요. 민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 오늘 그만 가. 이 서류 다시는 가져오지 마. 엄마, 가.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향하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언젠간 필요해질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정철을 안았어요. 남편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속삭이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요. 아들이 변했어요. 무섭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해야 했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들로부터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정철과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민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철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호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왔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좀 뵈러 왔어요. 민호는 거실로 들어가 정철을 봤어요. 아버지. 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보고 웃으려 했어요. 민호야. 왔구나.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약 때문에 몸이 무거웠거든요. 정희가 재빨리 달려가 정철을 붙잡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정철은 정희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민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호야. 아빠. 그때였습니다. 정철의 발이 카펫에 걸렸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민호에게 부딪혔어요. 민호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 민호가 정철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어요. 정철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휘둘렀어요. 정철의 허벅지에 발길질이 날아갔습니다. 쿵! 정철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옆구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으윽! 민호가 서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호야. 아빠. 아파.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철의 손을 보지 않았어요. 정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달려가 정철을 안았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정철은 정희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파. 정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희는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호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서 있었어요. 내 아버지한테 발길질을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딪혔잖아요. 나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발로 차? 내 아버지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정철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정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도와줘. 아빠 일으켜야 해.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정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민호가 다가왔어요. 정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정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희가 물을 가져왔어요. 여보, 물 드세요.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나가. 뭐?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엄마, 나가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정희를 봤어요. 그러고는 정철을 봤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희가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늙으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어요.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철이 소파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철 옆에 앉았어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철이 정희의 품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짐이 됐나 봐.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희는 남편을 더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정철을 침대에 눕혔어요.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정철은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가 정철을 발로 찬 장면. 그 차가운 눈빛.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어? 늙으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민호가 왔었어. 정희는 오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발길질, 폭언, 모든 것을요. 수진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민호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집에서도 계속 화를 내요.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응? 민호가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곧 정리될 거야라고. 뭐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조심해.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민호와의 관계는요. 침실로 들어가 정철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정철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이후로는 내가 우리 둘만 지킬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 이제는 우리 아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민호가 없는 곳으로요. 남편과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정희는 정철과 함께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철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전원으로 가요. 조용한 데서 우리 둘이 살아요. 민호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경 안 써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백미러로 집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철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아서.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도시가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앞을 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호 없이요. 아들과의 연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조용하게요. 평화롭게요.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더 무서운 계획을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3시간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어요. 정희는 미리 알아본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나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집 안은 깨끗했어요. 방 2개에 부엌, 거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짐을 들여놓았어요. 정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여보, 여기 좋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여기서 편히 살아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요. 하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정철은 전원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어요. 정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여보,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그래. 도시보다 훨씬 좋아. 정철이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가끔 김치를 갖다 주었고 아래쪽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줬어요. 정희는 마을 회관에서 하는 노인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철도 남자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들 웃으며 기다려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철은 편안해 보였어요. 정희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호 생각은 점점 멀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정희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민호가 요즘 이상해요.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어머님 집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확인하러 갔다고만 하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갔어? 열쇠 있잖아요. 예전에 드렸던. 정희는 잊고 있었어요. 민호한테 집 열쇠를 줬던 걸요. 수진아, 민호가 뭘 가져간 건 없어?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밤마다 서류 보면서 뭔가 쓰고 있어요. 무서워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뭔가 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 정철을 봤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응? 정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맨 위 선반에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철명의 통장, 정희명의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있었어요. 아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희는 서류함을 다시 넣고 옷장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철 옆에 앉았어요. 여보, 민호가 우리 집에 갔다 왔대요. 정철이 정희를 봤습니다. 뭐, 언제? 수진이 그러는데 며칠 전에요. 열쇠로 들어갔대요. 왜?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가 뭘 찾으려는 걸까?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서류 보면서 뭔가 쓰고 있어요. 민호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정희는 정철과 함께 마을 보건소에 갔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정철을 진찰하고 말했어요.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네. 빠짐없이 챙겨 먹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을 먹고 정철은 낮잠을 잤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호가 오늘 아침에 아버님 서류 찾았어요. 집에서요. 정희는 빨래를 떨어뜨렸어요. 무슨 서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서류 같았어요. 민호가 가방에 넣고 회사 갔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민호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누구랑? 모르는 사람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곧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았어. 조심하고 있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정철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옛날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서류,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안에 서류가 몇 장 있었어요. 정희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작성 일자는 비어 있었지만 양식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위임인 이정철, 수임인 이민호. 내용 위임인의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수의민에게 위임함.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을 받지 못한 거였어요. 정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서류였어요. 재산 처분 동의서. 이것도 양식만 채워져 있고 서명은 없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이런 걸 준비했어. 속삭였습니다. 언제 만든 거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민호가 몰래 집에 들어와 서랍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나중에 정철한테 서명 받으려고요.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철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정철의 모든 재산을 민호가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집도 통장도 모든 것을요. 정희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주먹으로 꽉 쥐었어요.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때 정철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뭐해? 정희는 재빨리 서류를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철은 의자에 앉았어요. 정희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철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정희는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뒷마당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서류가 타올랐습니다.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를 막아야 했습니다. 정철의 재산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정철을 깨우지 않고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 보호, 가족 재산 분쟁, 법적 재산 관리, 여러 글을 읽었어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희는 정철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여보, 오늘 혼자 외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가는데? 병원이요. 제 검진 날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어요.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앉아서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정철의 치매, 민호의 폭력, 위임장 초안까지요. 법무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남편분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나 신탁 설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법무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걸 막으려면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시죠. 정희는 법무사와 1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싸움이요.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남편을 지킬 거였습니다. 끝까지요. 집에 도착하니
정철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곧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호를 완전히 막아야 했어요. 법적으로요. 확실하게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정철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지킬게요. 우리 둘을 지킬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였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만나기로 했어요. 읍내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일어나 정희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커피 시킬게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니요. 요즘 잠을 못 자요. 수진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이상해요. 정희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준비해온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얘기해봐. 민호가 정확히 뭐라고 있어? 수진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이요. 민호가 아버님 통장 사본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님 집에 갔을 때 서류 가져온 것 같아요. 복사해서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걸로 뭘 하는데? 은행에 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잔고 확인됐다고 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갔어요. 변호사? 네. 일주일 전쯤이요. 명함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명함 사진이었어요. 김성훈 변호사 마이너스 상속, 재산 분쟁 전문. 정희는 사진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더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 민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치매가 얼마나 심한 것 같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초기라 괜찮으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호가 화를 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치매면 머지않아 못 버틴다고 했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호가 전화로 누군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상속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민호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희는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건넸어요. 이거 집에 있던 거예요. 민호 컴퓨터에서 복사했어요. 뭐가 들어있어? 민호가 만든 서류들이요. 위임장이랑 재산 목록이랑.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야. 잘했어. 정희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이것도 봐. 정희는 자신이 찾았던 위임장 초안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USB에도 있어요. 역시.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또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연락해. 위험할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준우는 괜찮아? 준우는 손주였어요. 애는 괜찮아요.
할머니 집에 보냈어요. 당분간은요.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최근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정희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조심해. 민호한테 들키지 마. 네.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수진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은행 갔다 왔어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문서였습니다. 제목이 부모 재산 목록이었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철 명의, 주택 시세 5억, 예금 3억 2천만 원, 주식 8천만 원, 보험금 1억, 총 9억 원, 박정희 명의, 예금 5천만 원.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호가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워드 문서였어요. 제목이 상속 계획이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1단계 아버지 치매 진단서 확보 완료. 2단계 재산관리 위임장 서명 받기 진행 중. 3단계 통장명의 변경 준비. 4단계 부동산 처분 권한 확보. 정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예상 일정. 3개월 내 위임장 서명 완료. 6개월 내 재산 이전 완료. 어머니 명의 재산은 추후 처리.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다음 문단을 봤습니다. 참고사항. 치매 초기라 법적 효력 인정 가능. 빨리 진행할수록 유리. 어머니 동의 불필요 아버지 단독 명의. 정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민호가 이렇게까지. 한참을 울고 나서 정희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정철이 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철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속삭였습니다. 정철이 눈을 떴어요. 정희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정철이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 앉아서 제 얘기 들어봐요. 정철이 몸을 일으켜 정희를 봤어요. 정희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민호가 만든 서류들, 상속계획, 재산조사까지요. 정철은 듣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얘기가 끝나자 정철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없어지면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정철을 안았어요. 여보, 우리가 지켜요. 민호한테 안 빼앗길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요. 제가 변호사 만났어요. 정철이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법무사에게 들은 얘기를 했어요. 재산 보호 방법, 명예 변경, 후견인 제도까지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민호한테 주면 안 돼.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와 정철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철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응? 민호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희는 정철을 봤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 민호가 왔을 때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꾸 나한테 사인하라고 했어.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인했어요? 아니, 안 했어. 겁났거든. 정철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호 눈빛이 무서웠어.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 정희는 정철을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두려웠어요. 민호가 또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핸드폰으로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합니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오전 10시에 오세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였어요. 민호를 완전히 막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요. 확실하게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정희를 위해서였습니다. 정희는 잠들었어요. 짧은 잠이었지만 깊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정철을 깨웠어요. 여보, 오늘 같이 나가야 해요. 어디? 법무사 사무실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준 법무사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제 문자 받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행할 수 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김 법무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부터 봐주세요. 김 법무사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민호가 만든 거예요. 남편 재산을 다 빼돌리려는 계획이에요. 김 법무사는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산 목록, 상속 계획, 위임장 초안까지요. 다 보고 나서 정의를 봤어요. 지금 당장 조치 취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김 법무사가 종이에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분 재산을 부인 명의로 전환하셔야 해요. 증여 형식으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기존에 작성된 모든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남편분이 직접 무효 선언을 하시면 돼요.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 있어요. 김 법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의료 결정권을 부인께 단독으로 지정하셔야 해요. 아드님 권한을 완전히 제외하는 거죠. 정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민호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집니다. 정철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김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증여 계약서부터 작성할게요. 1시간 동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철명의 통장, 부동산, 주식을 모두 정의 명의로 증여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철이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김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제 공증 받으러 가야 해요.
제가 공증 사무소 예약해뒀어요. 세 사람은 공증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공증 사무소에 도착해 공증인 앞에 앉았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신분증 주세요. 정희와 정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했어요. 재산증여계약서 공증 맞으시죠? 네. 공증인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에게 물었어요. 이정철 씨, 본인 의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요받거나 속은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 판단입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 완료됐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법무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의료결정권 지정서예요. 정철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본인 이정철은 모든 의료결정 권한을 배우자 박정희에게 단독으로 위임함. 자녀 이민호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함. 정철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김 법무사가 말했어요. 이것도 공증 받아야 해요. 다시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공증이 완료되고 세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위임장 무효 선언서예요. 과거에 작성된 모든 위임장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정철이 읽고 서명했습니다. 이것까지 공증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마지막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 모든 게 끝났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돌아와 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드님이 어떤 서류를 가져와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은행에 가서 통장명에 변경하셔야 해요. 그리고 도장도 새로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김 법무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아드님이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정희와 정철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철명의 통장이 있는 은행이었어요.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명예 변경하려고요. 신분증이랑 서류 주세요. 정희는 공증받은 증여계약서와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30분쯤 걸려요. 기다리세요. 두 사람은 대기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철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해야 해요. 민호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민호는 이미 선택했어요. 돈을 택했어요. 우릴 버린 거예요. 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30분 후 직원이 불렀습니다. 다 됐어요. 새 통장이에요. 정희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박정희로 바뀌어 있었어요. 잔액도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정철의 모든 예금이 정희 명의로 옮겨졌어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정희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도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근처 도장 가게로 갔습니다. 새 도장을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철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셔요.
정희는 물을 마시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해냈어요. 민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모든 재산 내 명의로 옮겼어. 민호 권한도 다 뺐고. 수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민호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조심해. 민호가 알게 되면 화낼 거야. 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증받은 증여계약서, 의료결정권 지정서, 위임장 무효선언서, 새 통장 모두 파일에 넣어 금고에 넣었어요.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이제 안전했어요. 법적으로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으니까요. 정희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 너는 왜 이렇게 변했니?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정희는 도장을 찾으러 갔어요. 새 도장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도장은 깨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민호가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통장 조회 안 된대요. 명의가 바뀌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집에 와서 난리 났어요.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괜찮아? 무서워요, 어머니. 민호 눈빛이 이상해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집 나와. 위험해. 어디로 가요? 친정이든 어디든. 일단 민호한테서 떨어져. 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정철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호가 알았어요. 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통장이요. 아버지 통장 어디 갔어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명의로 옮겼어.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엄마, 후회할 거예요. 뭐? 그 돈, 제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제 거예요. 내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치매 환자가 한 증여는 무효예요. 이미 공증받았어. 내 아버지 정신 멀쩡할 때 한 거야. 거짓말 마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뭘 준비하든. 이미 늦었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한 일이었어요. 확실하게요. 정철이 다가와 정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준비됐어요. 맞설 준비가요. 끝까지요. 그날부터 민호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요. 정희는 매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하나씩 점검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전했어요. 법적으로요. 완벽하게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을 지켰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정희는 집에서 정철과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약을 챙기고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장을 보러 마을 슈퍼에 갔어요. 슈퍼 안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건을 고르다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노부모 폭행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어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처리된 영상이 나왔어요. 한 남자가 노인을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가 민호였어요. 쓰러진 노인은 정철이었고요. 해당 영상은 피해자 가족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희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과일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정희는 물건을 주워 계산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 돈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 떴어요. 대기업 임원, 치매 아버지 폭행 영상 논란, 효도는 옛말, 충격적인 노부모 학대 실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첨부돼 있었어요. 정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호가 정철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쓸모없어졌어? 늙으면 다 짐이 되는 거야.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철을 봤습니다. 여보, 누가 이 영상을 퍼뜨린 거예요. 정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가 찍은 거야?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었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는 자신과 정철, 그리고 민호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찍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수진아, 혹시 내가... 네, 제가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날, 제가 몰래 따라갔었어요. 민호가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해서 불안해서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USB에 담아뒀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나요? 아니야.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하고도 아무 일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호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어? 내가 한 거지? 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괜찮아? 무서웠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준우 데리고 친정 왔어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잘했어.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철이 옆에 앉아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벌은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은 뉴스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해당 임원 신원 확인, X그룹 부장 이민호, 회사 측 사실 확인 중.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X그룹은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어요.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X그룹 이민호 부장 즉시 해임. 기사를 읽었습니다. X그룹은 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노부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민호 부장을 즉시 해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희는 기사를 정철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민호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정철은 기사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당연한 거야.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오후였습니다. 수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뭔데? 투자사에서 연락 왔대요. 민호가 진행하던 프로젝트 다 취소됐대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지 때문이래요. 민호랑 일 못한대요. 그래. 그리고 민호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대요. SNS도 다 차단당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호가 완전히 고립됐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게 멈췄어요. 정희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민호였어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정희는 정철을 봤습니다. 여보, 방에 들어가 계세요. 왜? 민호 왔어요. 정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계속 눌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채이는 건 채로요. 민호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살려줘. 엄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돈 좀 줘.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체인만 건 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해. 뭐? 내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해. 무릎 꿇고.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버지 좀 불러줘. 정희는 방으로 가 정철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오세요. 정철이 나왔어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로 차서 죄송합니다. 쓸모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철은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넌 이미 내 아들 아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돌아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정철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선택한 거야. 뭐, 돈을 택했잖아. 부모보다 돈이 중요했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쓸모없다고 했던 게 바로 내 마음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결과야.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을 걸고 자물쇠도 잠갔어요. 밖에서 민호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밖이 조용해졌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떠났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차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가 정철을 봤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희는 정철을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정철이 정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저렇게 됐는데, 가슴이 아파. 정희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민호가 어젯밤 저한테도 왔었어요. 그래서 똑같았어요. 돈 달라고, 살려달라고.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거절했어요. 이혼 서류 내밀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이혼?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준우 때문이라도요. 잘 생각했어. 민호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중얼거렸대요. 뭐라고? 다 끝났다고.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사, 친구, 가족 모든 것을요.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에 대한 뉴스는 점점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노부모 폭행 전직 임원, 현재 실직 상태. 가족들도 등 돌려 완전히 고립. 정희는 뉴스를 보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민호는 사회적으로 끝났어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민호가 먼저 선택했으니까요. 돈을요. 부모보다요. 그날 저녁 정희와 정철은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철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겠지? 네, 잘한 거예요. 정말?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가 변할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안 변했어요. 끝까지 돈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물러섰으면 민호는 더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평화롭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이제 없었습니다. 정희와 정철의 삶에서요.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을 위해서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정철은 전원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민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희는 매일 정철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기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정철의 치매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의 이름을 잊기도 했고 방금 먹은 밥을 기억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의의 손을 잡으며 웃었고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좋아했어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의는 정철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철이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저거 봐. 예쁘다. 목소리가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정희는 남편 옆에 서서 함께 나무를 봤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쁘네요. 정철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왜요? 나 같은 사람 안 버리고 여기까지 와줘서. 정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안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철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철이 불렀습니다. 네. 정희가 거실로 나갔어요.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정철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까 있었는데. 젊은 남자가.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각이 시작된 걸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읍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철을 진찰했어요. MRI 결과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진행됐네요.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이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느껴져. 머릿속이 점점 흐려져. 정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정철은 이제 혼자서는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정희가 부축해야 화장실도 갈 수 있었어요. 식사도 정희가 먹여줘야 했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힘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남편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희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철이 눈을 뜨고 정희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희야. 네. 나. 기억나. 뭐가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너 하얀 원피스 입었었지.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건 50년 전 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응.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했어. 정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민호 낳고 행복했어?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정철의 손이 정희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민호 일로 속 많이 썩였지.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정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희야. 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정희는 정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철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거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철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정철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는 눈을 번쩍 떴어요. 여보, 정철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정철을 살펴봤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뇌졸중이 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길어야 며칠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정철을 봤어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정철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예요. 정희. 정철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철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정철 옆에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정철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정희를 봤어요. 여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정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어요. 고마웠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희야, 편히 살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철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B-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소생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거부했거든요. 오전 12시 3분. 이정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정철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속삭였습니다. 우린 끝까지 우리가 지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철 영정 앞에서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준우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화장을 했습니다. 정희는 정철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선반에 유골함을 놓았습니다. 사진도 함께 놓았어요. 젊은 시절 정철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이제 여기서 편히 계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정철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철 사진 앞에서 차를 마셨어요. 오늘 할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을 회관 가요. 친구들 만나고요. 사진 속 정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마을을 돌며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감사해요. 할머니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정희는 진심이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게 기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희는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 철쭉, 수국을 심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꽃들이 자라는 걸 보며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마당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호예요.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왜 전화했어?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수진이 얘기해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장례식에 못 가서. 정희는 차갑게 말했어요. 안 와도 돼. 내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셨어. 알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끊을게.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하려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완전히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는 70이 살이 되었어요. 건강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철 사진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정철 산소를 찾아갔어요. 꽃을 들고 갔습니다. 국화였어요. 산소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여보, 나왔어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삶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지켰잖아요. 자랑스러워요.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따뜻했습니다. 정희가 만든 집이었어요. 거실에 정철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준우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그럼,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가 오면 뭘 해줄까 생각했어요. 삶은 계속됐습니다. 평화롭게요. 조용하게요. 정희는 행복했어요. 민호는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철도 떠났지만 괜찮았어요. 정희에게는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강한 자신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느껴졌어요. 정철이 웃고 있다는 걸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정희는 그렇게 할 거였어요.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따뜻한 잠이었어요.